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문제를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5개의 문자 XXYYZ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해 보면은 4분의 120, 33번이 정답임을 할 수 있죠. 다음 24번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A 교집합 B의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A 여사건의 확률이 A 사건의 확률의 2배다 라고 할 때 P,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계산은 P, A 곱 B는 PA, PB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사건의 확률인 요 값은 1-PA로 쓸 수 있고 이게 2PA랑 같았을 거예요. 따라서 3PA의 값은 1이므로 PA의 값이 3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곱이 아까 4분의 1이었으니까 B의 확률은 4분의 3, 4번이 답임을 알 수 있었겠죠. 다음 25번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카드를 놓는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10 이하라는 이 말이 핵심인 게 10 이하인 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딱 하나 유일하게 5와 6의 합은 11이니까 이 하나의 확률을 6건 취급해서 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따라서 합이 11일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합이 11일 확률은 5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의 값이 6 팩토리얼일 텐데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요. 양 끝에 5, 6 또는 6, 5가 오는 2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이겠죠? 계산해보면 6 곱하기 5분의 2에서 15분의 1이라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합이 10 이하일 확률은 1 빼기 15분의 1로 15분의 14. 답은 5번으로 나온다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6건을 사용해주는 문제였습니다. 26번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고 확률 변수 y를 x 또는 2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y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4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동전이 y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였겠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표를 그려볼 건데요. y라는 걸 바탕으로 확률을 찾을 거예요. y가 0일 확률은 전체 4개의 동전을 던지니까 2의 4제곱 16개 중에 딱 한 경우죠.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경우. 1인 경우는 16개 경우 중에 4개고요. 2가 나오는 경우가 그 외 나머지 경우인 16분의 11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총 합계가 1로 나오는 이러한 표가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표는 그릴 수 있고요. 이거에 맞게 이 y를 구해주자면은 여기선 약분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0이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16분의 4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16분의 22인데 만약에 약분을 했다면 여기에서 분모가 달라져서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따라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통분을 해주시는 게 계산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이산확률 변수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통분하면서 하는 거 스킬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 27번 정규분포 n이 m,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x바라는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은 m으로 똑같고 표준편차가 7분의 5로 바뀌었겠죠.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러하다라고 했네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여기 문제에서 m이라는 것의 모평균을 추정해 보면은 x바 마이너스 7분의 5 곱하기 1.96과 x바 더하기 7분의 5 곱하기 1.96으로서 여기 있는 a와 5분의 6a가 나오는 거죠. 현재 여기 문제에서 그럼 일단 a를 구하고 x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얘가 a이고 여기 있는 얘가 6분의 5a니까 6분의 5a로 나오는 x바 더하기 7분의 5 곱하기 1.96에서 a로 나오는 5분의 6이죠. 6분의 5가 아니라 a로 나오는 x바 빼기 7분의 5 곱하기 1.96을 빼주면 5분의 1 a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값이 일단 요걸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여기서 뺐으니까 이 둘은 서로 사라지고 요 둘이 계산되면은 7분의 10 곱하기 1.96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19.6 나누기 7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눗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나눗셈 계산을 해주면은 2, 14 하면 5.6이니까 2.8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2.8 곱하기 5 계산해보면 14라고 나옴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가 14인 걸 알았으니까 14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14는 x바 빼기 7분의 5 곱하기 1.96인데 여기도 계산해주면은 요거 약분했을 때 0.28 나오고 5 곱하니까 x바 빼기 1.4이므로 x바는 15.4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28번.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는데요.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상자 A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 들어있고 상자 B는 비어있어요. 주머니와 두 상자 A, B를 이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확인한 숫자가 1이면은 상자 A에 흰 공 1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은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B에 넣고요. 확인한 수가 4면은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상자 B에 넣는다고 했어요. 시행을 4번을 반복을 했고요.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4번의 반복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경우를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1의 카드가 0번 나오는 경우예요. 1의 카드가 0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4의 카드도 0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2하고 3의 카드만 총 4번 나오는 경우죠. 2, 3의 카드가 각각 총 4번 나오는 경우는요. 2로 보나 3으로 보나 어차피 카드를 뽑는 것 자체는 4분의 1의 확률이죠. 그 4분의 1 확률이 총 4번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2만 총 4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2 3개, 3 하나, 2 2개, 3 2개, 2 하나, 3 3개, 3만 총 4개 뽑는 경우로서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경우의 수를 순서에 맞게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경우를 또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이게 4분의 1의 4제곱인 건 맞아요. 뽑는 것 자체가. 근데 경우의 수를 총 3개로 나눠보면은 2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3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건 그냥 1이죠. 1이 총 2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가 1개, 3이 3개거나 또는 반대로 2가 3개, 3이 1개로 되어 있는 경우면 여기서 총 가능한 순서의 가지수는 총 4가지일 거고 그 4가지 경우가 총 2개가 나왔겠죠. 다음에 2가 2개, 3이 2개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두 개 가지고 전체 4팩토리얼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2팩, 2팩 계산은 6이겠죠. 여기는 8이고요. 여기는 2고요. 따라서 4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여기 각자 경우 다 더하면은 16이죠. 이 계산값이 1번의 계산값인 4의 제곱분의 1이긴 한데요. 약분하지 말고 여기도 똑같아요. 약분하지 말고 4의 4제곱분의 16이라고 일단 써놓읍시다. 어차피 나중에 다 통분해야 돼서 그래요. 두 번째 경우 1이 한 번 나온다고 칩시다. 1이 한 번 나왔으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는 4가 똑같이 한 번 나와주고 2하고 3 같은 경우가 총 2번 나와서 8개의 공을 채우는 경우예요. 이렇게 8개의 공을 채우는 경우는요. 현재 여기 문제에서 우선은 1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똑같이 4분의 1이고요. 2, 3도 나올 확률은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4제곱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달라지는 게 2하고 3이 2로만 나오느냐 3으로만 나오느냐 또는 2, 3 한 번씩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2로만 나오면은 경우의 수가 1, 2, 2, 4로 구성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여기에서는 4팩분의 2팩 총 12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순서로 1, 3, 3, 4도 마찬가지죠. 2팩분의 4팩해서 12개 나오게 될 거예요. 1, 2, 3, 4로 나오는 이 경우가 그냥 4팩인 24개라서 이거 다 더하면 48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계산값이 4의 4제곱분의 48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카드가 2번 4카드가 2번 나오고 2, 3카드는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4제곱인 건 똑같은데요. 마찬가지로 1과 4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체 4팩분의 2팩 곱하기 2팩으로서 계산이 되니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4의 4제곱분의 6이라고 나오게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총 조건부 확률은 4의 4제곱분의 16 더하기 4의 4제곱분의 48 더하기 4의 4제곱분의 6 중에서 검은 공 자체가 2개가 들어갈 확률은요.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검은 공이 4개죠? 여기로 계산해 보면은 검은 공이 3개고요. 이 경우가 검은 공이 2개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검은 공 2개인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으니까 4의 4제곱분의 6을 분자에 올려주면은 4의 4제곱을 전부 다 한 방에 약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다 더해보면은 70분의 6 약분하면 35분의 3으로 이렇게 정답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부 확률도 똑같아요. 계산할 때 뭐 조심하는 거, 여기에서 통분은 나중에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 깨알같이 독립시행도 쓰였다는 거.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기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어요. 여기 있는 29번의 이 문제는 중복 조합 문제입니다.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총 3가지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A가 B랑 같고 C, D인 경우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경우로요. A가 B, C, D와 이러한 관계일 때. 세 번째 경우로요. 이 경우를 찾을 겁니다. 왜 이렇게 3개의 경우를 찾아주느냐? 이 각각의 계산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결국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할 때 여기서 나오는 계산 결과를 1번, 여기서 나오는 계산 결과를 2번, 여기서 나오는 계산 결과를 3번이라고 한다면은 2번하고 3번에는 1번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각다의 경우가. 따라서 2번하고 3번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1번의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각각의 경우를 구해줘 보면은 여기는 서로 다른 6개의 자연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지금 요거 둘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취급하면 하나, 둘, 3개만 구해주면 되죠. 6H3이 정답일 거예요. 그 얘기는 8C3이고 8C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56개겠죠? 다음 요 경우는 총 4가지 경우니까 중복조합으로서 6H4고요. 이는 곧 9C4와 같아서 9, 8, 7, 6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약분시키면은 계산 결과가 126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나온 이 계산 결과가 밑에도 똑같이 126이라서요. 전체 경우의 수가 126 곱하기 2에서 빼기 56을 하는 것이라서 계산해보면 196이라고 바로 답 나오는 요런 문제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 말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 풀이법을 떠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음 30번.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양수 t에 대해서 정규분포가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지금 여기 있는 p를요. 어차피 z로 변환할 거잖아요. 그래서 x에서 1을 빼고 그것을 t로 나누는 z의 값을 구해보면은 그 z의 값은 t분의 5t-1보다 작고 이것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t분의 5t-1이 0보다 컸기 때문에 또는 같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역이 확률값으로 잡히면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 점을 살려서 우리는 t분의 5t-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고 t는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0보다 크므로 5t-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서 따라서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음을 알아낸 겁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를 정규분포로 전환해서 구해볼 건데 p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녀석을 바탕으로 표준 정규분포인 g를 구해주게 되면은요 1을 빼고요 t로 나누니까 t-1부터 t 플러스 1 사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t가 5분의 1일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분의 4부터 여긴 5분의 6까지를 계산을 하게 될 거고 t가 5분의 1보다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옆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같은 간격씩 옮겨가게 되면서 옮겨감에 따라 점점 더 넓은 영역의 범위가 아닌 반대로 좁은 영역의 범위를 얻게 되죠. 이 얘기는 확률값이 여기 있는 빨간색의 확률이 최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t가 5분의 1일 때가 정답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p 마이너스 5분의 4부터 5분의 6까지인데 이 값은 0부터 5분의 4 그러니까 0.8인 0.288과 1.2인 0.385의 합일 겁니다. 그래서 0.288 더하기 0.385를 계산해 계산의 결과인 0.673의 값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고 이 값이 K이므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1000K는 67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4학년도 수능 확률과 통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문제 풀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신 분들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